다음은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1시간 정도 진행할 텐데요. 여기 5개 벤처 대표님과 박희은 수석님께서 팁스 프로그램의 사회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분은 저희는 청중분들의 반응과 참여를 매우 중시하는데 양쪽에 보시면 고벤다 CLBNOW.com이라는 콜라보 나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질문을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콜라보 나우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맞게 심사위원님들께서가 아니라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VC분들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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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나름 준비를 했어요. 보통 보면 정부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팁스 프로그램이 그 중에서 가장 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팁스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직접 그렇게 우리가 지원할 주체를 고르는 건 어려우니 우리 대신 전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그 운영기관이 투자한 곳에 대해서 최대 9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자들은 실제로 거기에서 지분 이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기관에서는 이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팁스 프로그램은 현재 총 10개의 운영기관들이 실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에는 그중에 5개의 기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또 다른 5개의 기관분들 본엔젤스의 강석훈 파트너님 그리고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대표님 그리고 콜리지코널 권혁태 대표님 그리고 더벤처스의 임수진 파트너님 그리고 이노폴리스의 이상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팁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좀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질문보다는 좀 더 팁스 프로그램에 맞춘 질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먼저 해주시고 저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훈 파트너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본엔젤스의 강석훈입니다. 본엔젤스는 이제 생긴 지가 한 7년, 한 8년째 됐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엔젤 투자 팀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얼리 스테이지에만 투자하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벤처 캐피탈의 탈을 쓴 엔젤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파트너들이 이제 창업자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 25살, 6살 때 옆에 있는 유중희 대표랑 같이 창업을 했고, 제가 취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력서를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스타트업 키드로서 그 지난 그 15년, 뭐 16년여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본엔젤스에서 이제 이렇게 조력을 해와서 7, 8년 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팁스를 이제 그 한 1년 전부터 해서 분야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융합되는 그런 쪽까지 저희가 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중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퓨처플레이 대표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저는 다행히 한번 직장생활 했습니다. 2년 동안 인텔의 직원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사는 비록 아주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망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2012년에 인텔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인텔에서 2년을 보내고 인텔에서 2년을 보내면서 이 회사는 나한테 너무 큰 회사다. 좀 더 작은 회사로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락업이 딱 끝나는 2년 딱 채우고 나와서 퓨처플레이를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돈만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특허, 아니면 HR, 뭐 PR,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360도 지원을 해드리는 회사고 저희는 모든 분야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기술 중심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근데 뭐 기술이 안 들어간 회사가 없잖아요. 나 스마트폰 앱을 하나 만들어도 기술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정말 센 기술 회사만 투자합니다. 그래서 박사 좋아하고요. 석사는 박사보다 좀 덜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에 비해서 기술 회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라 이제 그쪽만 팔 생각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들어져서 아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구조선 역할을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쿨리지 코너 권혁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쿨리지 코너의 권혁태라고 합니다. 뭐 다들 그 직장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창업을 해본 창업 멤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쿨리지 코너라는 자체가 저희 그 코파운더들이 제일 처음 만든 회사였던 것 같고요. 다행히 그 아이템이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그 스타트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벤처 캐피탈이고요. 예, 저희 그 창업 교육센터도 이제 그 회사랑 가까운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다 비슷비슷한 그 성격들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좀 간섭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 창업자 CEO가 좀 아니다 싶으면 저희 CEO도 바꾸고요. 예, 그리고 CEO가 좀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저희는 학교까지 보내면서 그러니까 되게 간섭이 심한 그 바가지 심하게 긁는 뭐 이런 와이프 같은 느낌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뭘 어디다 투자를 잘하느냐라고 봤을 때 참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각자의 전문성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조직은 아니어서 저희는 이제 항상 결혼이랑 비슷한 그 표현을 하는데요. 뭐 세상에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희 결혼 상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투자해 왔고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진짜 참 저 사람이랑 결혼하기 잘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 뭐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자면 실제로 쿨리지 코너에서 투자 여러 회사 대표님들의 말씀을 굉장히 상호 인터랙션을 많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잘 긁어주는 벤처 캐피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표님들과 함께 투자한 대표님들과 같이 워크숍도 다녀오면서 이렇게 서로 힘든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더벤처스 임수진 파트너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더벤처스 임수진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호창석 대표님이신데 지금 출장이어서 제가 대신 왔고요. 그 앞에서도 직장생활 얘기를 계속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7년간 직장생활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직장생활 중이니까 제가 완벽한 월급쟁이로만 쭉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세요. 그리고 2명이 5년 이상 경력자들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업무를 바탕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밸류 애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대표님들께서 그 과거에 비키라는 글로벌스에 크게 성공했던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 또는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것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이상진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노폴리스 이상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을 94년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투자한 회사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디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0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그 회사에 이제 10명 멤버들이 그 최소 경력이 1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분야는 이제
그 IT 쪽 분야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나노 소재 이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상당히 이제 그 개별 투자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평균으로 보니까 한 28억 정도. 근데 초기에는 이제 1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별로 해서 커나가면서 계속 2차, 3차 이렇게 투자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저희도 이제 그 아까 대표님 말씀드렸듯이 좀 간섭을 좀 하면서 아까 뭐 학교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 그 영어로 학교라는 게 감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감옥까지는 안 보내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 계속 마일스톤별로 2차, 3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들을 저희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질문당 이렇게 두세 분씩 이렇게 답변 받고 다음 질문 넘어가는 순서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팁스에 선정되기 위해서 엔젤 투자자 여러분들께 자,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팁스 프로그램 계속 참여해주신 본엔젤스 정석근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같이 했고요. 네네. 저희 팁스 동기 회사들이고요. 팁스 2기, 예, 저희가 다 2기인데 뭐 말씀을 주셨으니까 투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 해당 월에 투자를 하면서 팁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팁스는 아시다시피 월별로 1년 그 12달 동안 월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투자를 하면서 팁스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지원하는 달을 투자사랑 이제 협의해서 정할 수가 있죠. 투자는 4월에 있는데 뭐 5월, 6월, 뭐 7월, 8월 뭐 좀 나중에 이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략 예를 들면 1일 날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뭐 그 다음에 뭐 7일 날 뭐 그 서면 평가를 저 심사위원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15일 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어떤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투자기관한테 투자를 받을 정도면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팁스에 뭐 맞게 조금 더 뭐 다듬는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다 도와주고요. 투자자들마다 그 팁스 담당 코디네이터가 다 있어요. 그 중기청에서 이제 창업자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그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의무적으로 또 2개 하셨기 때문에 도와가지고 제출을 하고 팁스가 또 아시다시피 좋은 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그 서면평가 하실 때 엔젤협회나 이제 중기청에서 그 관련된 특허 조사 같은 것도 다 해주셔서 심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설령 뭐 심사에 2건 떨어지건 간에 그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주세요. 그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가 합니다. 투자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제 창업자분도 같이 배석해서 Q&A는 주로 이제 창업자분한테 질문이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합격 여부가 오고요.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협약 단계에 들어가서 뭐 중기청이나 엔젤협회랑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클이 지나면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략 이런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중희 대표님 그러면 팁스 그 발표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떨어집니다. 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뭐 떨어지면 끝인가요? 떨어지면 아니면... 끝입니다. 떨어졌습니다라는 공문이 정확하게 3개의 그 상태가 있는데 하나는 합격, 둘째는 보류, 셋째는 불합격인데요. 3번째가 되면 그냥 끝이고요. 다시 어플라이 할 수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꽁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냥 발명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어요. B라는 투자자가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네, 투자를 받으면. 네, 그래서 정말 근성이 있으면 떨어져도 다시 부활할 수가 이론적으로는 있고요. 그런 회사들가 있습니다. 본엔젤스 이렇게 죽었던 회사 살린 적 있고요. 네, 그렇고
보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보류받은 회사들을 모아서 4분기당 한 개씩 한 번씩 이렇게 보류만 모아서 심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보류를 먹고 끝까지 불합격된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류까지 거의 합격인데 약간 한 번 더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좀 귀찮은 합격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건강하게 긴장감을 주는 구조다라고 그게 이야기해요.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 정도 탈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로 팁스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나 기술 기반이 아니면 안 되나요? 서비스 중심의 스타트업은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권혁태 대표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게 전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핵심인 그런 스타트업들도요. 핵심 기술력은 뭐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술력이 전혀 없는 스타트업이 팁스 될 수는 없고요. 이게 그 팁스 프로그램이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R&D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뭔가 개발할 게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인건비적인 차원에서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각자 기술들에 자신이 있으면은 핵심이 서비스여도 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벤처스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비스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기술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투자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하는 거 대부분이 다 모바일에서나 아니면 웹에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R&D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주차장 서비스 회사와 그리고 그 MVP 서비스 회사가 팁스에 지원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테크라고 아까 유진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퓨처 플레이스러운 하이테크는 좀 아니고요. 조금 그보다는 훨씬 더 소프트한 정도의 개발력을 가지고 유저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UX라든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제안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팁스에서 인정을 받아서 팁스에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요새 뭐 IoT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굳이 IoT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기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리고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해외에 있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 같은 곳들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노폴리스 이상진 대표님부터. 예, 뭐 IoT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그 가장 핵심 부분이 아직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좀 들어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술 수준은 이제 그 핵심 그 부품인 그 센서요. 센서처럼 좀 머물러 있는데, 센서는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요. 그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그 세계적인 회사들과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충성적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아까 이제 국책연구소에서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국책연구소, 대학 다 비슷한 그 생각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분야에 이제 좀 관심이 있고요. 또 그 질문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팁스에 저희가 이제 그 접수를 이렇게 받아보면 최종 그 합격될 때까지 경쟁률이 한 15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예, 그래서 14명이 떨어지고 1명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낮은 그 저기 시험에 들지 않고 싶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그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떨어지는 다수들이 이제 불만을 좀 많이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 아셔야 될 부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팁스 기본적으로 국가 R&D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국가 R&D를 했는 게 이제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팁스 하나하나 같은 것들이 한 15,000개를 5년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팁스에 통과를 못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정부 R&D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패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노하우를 그 각자 습득을 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팁스도 뭐 그 중에 하나하고 좀 편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잘 그 습득을 하셨어요.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도 각각의 대표님들께서 어느 지점에 관심이 있으신지 저도 되게 궁금한 지점이어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분야요? 네. 그 팁스 그거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팁스가 운영기관마다 팁스 TO가 있어요. 무한정 추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TO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1년에 투자하는 개수하고 팁스 TO하고 비슷한 기관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개수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팁스 TO보다. 그렇죠. 펀드에서 원래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원래 하는 거고, 그러니까 팁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래 투자 활동을 하는데 투자를 한 것 중에서 팁스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팁스를 추천하는 그 테마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듯이 기술적인 거에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은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보낸제스도 보면은 뭐 게임도 투자하고 뭐 일반적인 서비스 기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냥 서비스들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에 한정해서 이렇게 그 보다가 이제 팁스의 테마가 되겠다 투자도 하고 싶은데 팁스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팁스를 전제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투자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그 얘기를 먼저 같이 진행하시는 구조인가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팁스를 그 이제 화두로 꺼내면서 투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팁스하고 상관없이 그냥 투자를 서로 얘기해서 했는데 투자를 해놓고 나서 팁스도 추천하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뭐 제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창업자분이 요청해서 생각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되고요. 요는 기술은 뭐 저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제 동영상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쪽을 많이 했고 지금 보낸제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순수하게 하드웨어 중심인 것들은 한 적이 없는데 기술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결정한 투자 결정 팁스 올릴 때는 그냥 디바이스를 조그맣게 만드는 회사에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명확하게 투자하는 그 좀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딥테크를 투자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는 회사에만 투자를 해요. 테키 앤 섹시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딥테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뭐 하는지 아는 그 교집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보통 되게 어려운 기술 이건 뭐 DBMS에 무슨 시스템인데 뭐 어디 적용되고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별 관심 없고 이게 우리의 삶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딱 보면 어떻게 쓸지 알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만들기 정말 힘들겠다. 이 사람 아니면 못 만들겠다. 하는 거를 주로 좋아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 부착되는 혹은 거의 모든 신체 정보를 읽는 회사를 다 이렇게 점점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 몸에서 나오는 시그널 혹은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거를 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관리해 주는데 사람이 되게 이 인간의 두뇌로 돈과 시간을 케어하는 게 이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캘린더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고 돈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주는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건강, 아니면 신체 확장, 아니면 돈, 시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초특급 과학, 뭐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뭐 딥러닝이건 AI건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퓨처 플레이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잘 성장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앉아 있어도 되고요, 서 있어도 되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되게 게을러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네.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는 게 이제 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행복하면 서 있게 만들고, 앉아 있는 게 행복하면 앉아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권혁태 대표님. 저희가 올해는 좀 모바일 커머스 쪽에 좀 집중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팁스에 추천을 할 때는 이렇게 그 빠른 속도가 필요한 회사들보다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회사들, 네. 이런 회사 위주로 그 팁스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 투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딱 내년에는 그 아까 핀테크 되게 많으셨는데, 저는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그 핀테크 기업들에 조금씩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잘하면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내년에는 정말 핀테크 기업에 거의 한번 올인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8% 연락 주세요. 핀테크 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쿨리지 코너 먼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세상을 바꿀 거라고 참 그런 생각 드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저는 알리바바가 최근에 내놓은 그 엔트 파이낸셜, 네. 저는 그것도 결국 큰 의미에서는 핀테크라고 보는데요. 아니 왜 이름이 하필이면 개미금융일까? 이게 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핀테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기존 금융시장을 정말 통째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핀테크 기업에 한번 올인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벤처스는 어떠한 계획을? 저희는 어떻게 트렌드라든가 경향성을 띈 뭘 하겠다라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팀을 만나는데 그 팀이 저희가 딱 저희가 도와주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팀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굳이 한 1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서 경향성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경향성을 보자면 저희가 뭐 주차하고 중고거래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생활 속에 있는 물건, 생활 속에서 했던 행동들을 뭔가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지지는 그런 것을 만드는 쪽에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면서 느껴보던 경험들에 대해서 불편했던 점을 건드리는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 팀원들 전체가 약간 유레카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향성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 모든 점수가 100점인 창업자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점은 120점인데 어떤 점은 80점인 그래도 평균으로 100점 나오는 창업자에 투자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뭔가 모자라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나머지로 다 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창업자분들이 계시는 약간 일상적 서비스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이 굉장히 좀 비슷하면서도 다양한 지점들을 관점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질문은 조금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대답을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팁스의 선정 기준과 각 투자자가 보는 투자 관점 사이에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질문이 나는 정말 훌륭한 회사에서 올렸는데 탈락이 됐다 뭐 이런 걸 뭐 그럴 수 있죠. 건가요? 네. 질문만 다시 해석하시고 끝내실까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약간 볼드한 생각인데요. 이게 아무리 R&D 자금에서 쓰는 거라고 해도 일단 민간을 믿기로 했으면 탈락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올리면 100% 줘야지. 이 20%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20%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 회사한테는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한 회사에 돌아가는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저는 그냥 완전히 민간을 믿고 100% 가는 게 정답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상한 사악한 짓을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정말 깜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해서 올리는 데가 있다면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그 회사 자체를 운영사 자격을 취소하는 게 맞지.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이 심사를 하고 받고 진행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략 간소화하고 이 운영사들 정말 훌륭한 회사들인데 영향을 좀 믿는 게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팁스에 통과되느냐가 그 투자 의사결정이랑은 약간 별개, 무관하게, 네. 예, 저희는 약간 별개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개발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올리는 것도 해서요. 이렇게 뭐 저희가 이것저것 뭐 정부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약간 저희만의 노하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근데 저도 100% 공감하는 게요. 한번 정말 믿었으면은 정말 이렇게 투자 안 하는 회사도 아닌데 좀 거의 100% 수준까지 이제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체크를 해야지 사업적인 체크는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제가 팁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 심사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그 단계에서 좀 평가를 한 번에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팁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아까 류중희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고쳐지거나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조금 팁스와 관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더 전반적인 질문들인데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이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보냈을 경우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비밀 보장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특허를 내던 뭘 하던 사업계획서를 당당하게 뿌릴 수가 없으면 저는 그분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NDA를 써달라는 분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지켜져야 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특허 출원을 하시고요. 다 이렇게 열어서 뭐 가급적 많은 VC들한테 돌리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데 네. 뭐 저도 이런 답변을 막 하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저 아이디어를 이런 식이 될 건 아니면 투자자가 아이디어를 어딘가 이렇게 노출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라는 게 있나요? 그게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을 또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경쟁력을 갖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닌 반대되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업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특강도 나와서 맨날 얘기 사업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사업은 실행이다.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봐라. 예? 자전거 탈 때 뭐 구조도 그리고 역학관계가 알려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타고서 넘어지기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아이디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각의 운영 기관에서 투자 팁스에 진행한 곳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진행한 곳인데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기술이거나 이런 회사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있으셨나요? 이성진 대표님. 네, 생각하실 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치고 나가야죠. 휴이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연구교수 하시던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정말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이분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첫 해에는 부산에 팔고 둘째에는 전국에 팔고 셋째에는 미국에 팔겠다 라고 사업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사업
대해서 모르시는 분. 정말 아, 네. 테크놀로지는 너무 훌륭한데 비즈니스는 정말 정말 모르시는 분인데 지금 그 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혈압을 재는데 시계처럼 이렇게 딱 차면 버튼을 누르면 혈압이 딱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혈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진짜 인생을 바쳐서 만드신 건데 저희가 정말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드려서 지금 뭐 아주 훌륭한 글로벌 회사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팁스의 묘미는 뭐냐면 자,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냐? 어렵죠. 근데 그때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금액인 1억만 투자하고 실제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금액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이제 매칭인 거죠. 그래서 뭐 팁스가 있어서 잘 투자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휴인호는 그 퓨처플레이 계신 분들 굉장히 극찬하는 회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 좀 해달라라고 말씀 많이 부산 드리는데. 사나이 이 우리 대표님의 훌륭하신 분.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희 더벤처스에서 투자한 팀 중에 이번 11월에 팁스된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드림이즈하고 그 10만이 창업자 출신의 CTO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개발자시고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신 비즈니스의 마인드는 없으신 거예요. 영업은 한 번도 안 해보시고 CTO로만 쭉 계시다가 SI 쭉 하시다가 SI가 점점 물량이 적어지면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졌죠. 근데 이번에 팁스가 됐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그 개발에는 많이 최적화되신 분이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이런 분이 팁스가 없었다면 사실은 재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팁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그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팁스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글로벌 포춘 10대 기업 중 7개가 에너지 기업입니다. 가장 절실한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사일에 이렇게 수요가 계속 확장되고 공급이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그리고 다른 분은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진 대표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뭐 상당히 뭐 그 스케일이 큰 계속 어려운 질문만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러시아 문제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에 저희도 이제 뭐 실제로 우리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 PF들이 투자를 합니다. 글로벌로. 그래서 뭐 수백억, 뭐 수천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저희 벤처 쪽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 뭐 가장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관련한 그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인데요. 저희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니면 ESS 같은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는 그 일부 투자가 좀 돼 있습니다. 한 4,500억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 보면 한 20개 정도 기업들이 있고요. 그 회사들도 아까 모두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맨 처음에 저희 1억 아니면 5억 이렇게 투자를 해요. 하면서 점점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0억 넣고, 그 다음에 50억 넣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요. 그 계속 그 마일스톤을 체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 그 넘버원 기업들하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집이 이제 벌써 쳐졌는가 아니면 계속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M&A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계속 그 고를 해서 이제 IPO까지 갈 건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하는 그 과정이 그 마일스톤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에너지 쪽은 주로 이제 벤처 하기 좋은 소재, 부품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대 대표님. 그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큐브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크루즈 코너 창업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네. 그 3기 출신인데요.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그 쓰레기통들끼리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가 그 수거팀이 딱 나가면은 이제 어디는 찾고 어디나. 네네. 이제 그 당시는 되게 효율적이다. 이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IoT 기업으로
불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25살짜리 그 젊은 청년이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또 하드웨어를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팁스 프로그램에 그 선정이 돼가지고 네. 뭐 유럽, 호주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인증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호주, 유럽 쪽에서 첫 매출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오랜 준비가 필요한 기업들이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 팁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그 브릿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에너지 말씀하셔가지고 네. 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큐브랩이 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4년, 5년? 전체 3년 축하드립니다. 그 여러 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 질문들이 대부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질문들일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은 통로에서 만나실 텐데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운영기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타트업들한테 아쉬웠다. 혹은 이런 거 맨날 질문하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를 만나러 오실 때 팁입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말씀 주시면 최소한의 뭐 시행착오를 더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언제나 먼저 시작하신 류중희 대표님부터. 매를 또 먼저 맞네요. 저는 뭐 스타트업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형편없는 거를 준비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특히 저희 집이 그런 것 같은데 문제하고 솔루션이 명확하면 누구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나올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한국 스타트업,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의 문제가 솔루션 얘기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프로블럼 문제는 거의 얘기를 안 하세요. 혹은 풀려고 하는 프로블럼이 되게 오비어스하거나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프로블럼,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프로블럼을 푸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가 글로벌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이 스트레스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장 규모라는 게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프로블럼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키우시고, 피칭하실 때도 프로블럼을 먼저 공감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 제가 네. 저희끼리는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팁스가 이제 아무래도 팁스 정말 세계적으로도 파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놀랄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이나 정부나 뭐 엔젤협회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에 레버리지하는 그 1대7, 뭐 1대9 막 이런 게 네네. 강조되다 보니까 창업자분들이 이런 투자기관들한테 오셔가지고 자 팁스를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팁스를 해주십시오. 그럼 팁스 안 하면 투자 안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럼 갑자기 멍하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본의 레버리지 차원으로만 접근하시는 거예요, 투자기관들을. 네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업자, 저도 예전에 저도 창업자였지만 창업자가 투자자를 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도 창업자를 그냥 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예. 근데 팁스를 올린 여러 팀들이 보면 제가 아쉽게도 이노폴리스하고 코인베스트를 못했지만 여기 있는 4개 기관은 저희가 다 코인베스트를 2개 기관도 한 적도, 심지어 어떤 기관은 우리 3개 기관이 같이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회사를 팁스에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는 미쳤다고 한 회사한테만 받으면 팁스가 가능한데 뭐하러 3개 회사씩이나 투자를 받았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조력의 문제, 퓨처풀한테 받으면은 지금 우리가 다 색깔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이쪽에 색깔이 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보네지스한테 받으면 어떤 색깔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얘기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서 조력을 잘 받고 플러스 팁스를 하나의 선물로서 생각을 하면은 또 그런 사례도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도움을 잘 받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와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회사에 필요한 자본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또 저희가 같이 조력하고 싶은 어떤 의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3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5억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네. 필요 없고요. 1억만 있으면 팁스 뭐 7억 받을 수 있으니까 됐다면서요? 됐고요. 1억만 해주세요. 그럼 저를 그냥 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조력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기청의 팁스 운영 기관은 그런 데만 뽑아놓은 거예요. 네. 기존의 어떤 자본의 논리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들은 다 이렇게 배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양쪽 측면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실제로 팁스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되었을 때 몇몇 개 다른 곳들에선 거기는 이미 잘 나가는 곳들인데 왜 또다시 정부 지원까지 받느냐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 창업자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곳들,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기회, 조력자의 역할을 많이 해주는 곳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들이 도움될 수 있고 우리 회사가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포커싱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뭐 저도 그 강석근 파트너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결정해달라는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다.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오늘도 있으셨던 건 아니시고요. 이게요 저 결혼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막 결혼하자 하면서 이번 주까지 꼭 해줘라고 하면은 그 대답은 무조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이게 참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다들 그 엔젤 투자 단계에 계신 분들인데 엔젤 투자 왜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열이면 열 다 사람 보고 했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셔서 아이템을 계속 설명하세요. 그러고 가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예,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약간의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차라리 딱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나중에 나는 이렇게 큰 집을 뭐 지을 거고 약간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이번 주만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정말 괜찮은 회사는 진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접근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도 더 마음을 열고 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많은 분들이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자금이 넉넉한 상태가 아닌데다가 이게 한번 계속 늘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늘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지르는 발언 중에 하나가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표님께서도 창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회사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풀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할까요? 가끔 경쟁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게 이거죠. 뭐 실제 사례인데요. 네. 어제 저녁에 누굴 만났다. 네? 근데 투자하기로 하셨다. 많이 공감들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희보다 훨씬 더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약간 비슷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쪽도 반응이 좋다. 예? 예? 네. 그리고 저한테 딱 결과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렇죠? 그 먼저 커미트먼트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한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그냥 보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 과연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결국은 제일 처음 약속을 해주신 분한테 투자를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사람의 그릇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좁게 보기만 하면은 그 창업자들 그 스스로의 그릇을 이렇게 좀 계속 작게만 만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릇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대범하게 조금 더 남녀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도 나 좋다고 사업과 했는데. 투자를 상처를 많이 떠나서 받으셨군요.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건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딴 분들한테 드리는데 아니 어떤 여자한테 가서 야 저 여자가 나 좋대. 야 저 여자도 나 좋대.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뭐라 그래요? 짬 안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약간 다른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좀 현실을 보면 정말 좋은 회사니까 그래도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스트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얘기하는 회사를 더 장사 잘한다. 지금 저렇게 협상해야지. 10원이라도 더 받는 게 협상력이 맞지. 좋다.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퓨처플레이에서 투자를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 집 가서 받으시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 말고 다른 거를 보시고 온 분들한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돈은 저희보다 많은 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투자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 다 100개가 줄 수 있는 밸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먼저 투자 받으신 선배들.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도 포트폴리오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라는 회사에 투자 받으러 가면서 그 회사에서 투자 받은 포트폴리오 회사 CEO분 한 번도 안 만나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받으시니까 어떠셨냐, 정말 약속한 대로 이런 거 지원해줬냐,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시고 아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돈 얘기 먼저 꺼내지 말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 회사에서 이거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풀면 훨씬 더 좋은 관계 될 것 같아요. 더벤처스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 없었는데. 저희들 페이스북하고 그 공식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로그에는 거길 참고하면 네, 되겠군요. 오픈된 투자 내용은 있고요. 근데 네. 사실 저희 는 블로그보다 페이스북을 자주 오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네.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요. 거의 웬만한 뉴스는 다 올라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한 마디씩 이렇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일수록 지금 그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어려운 부분들, 즐거웠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응원이 되어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2015년이 이런 세상이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상진 대표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실질적인 그 힌트를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R&D 쪽에 그 쉽게 이제 통과하는 방법은 그 자기가 이제 그 전공으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알같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세히 적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200%까지도 자세히 적어야 되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회사 벤처캐피탈을 만날 때 그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 중에서요. 그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사람 그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 부품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1년에 몇 대 팔고 그 아이폰이 몇 대 팔리고 이렇게 이제 크게 아주 매끄러하게 이렇게 적어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팔려고 하는 이 물건하고 경쟁하는 회사 그거는 계속 매일매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좀 정확한가를 보고 투자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약간 덮어놓을 거냐 이 결정되는 수가 좀 많기 때문에요.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 사업의 이제 기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차피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공 스타트업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냥 헛슬하다가 힘들다가 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사실 그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 들은 사람들한테 설득할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얘기함과 동시에 다들 와 맞아 그것도 꼭 필요했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서비스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설득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별로 막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조금
좀 더 길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스타트업 분들이요, 이렇게 남들이 다 따라해도 과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예, 저는 좀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아이디어에 기반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사람들은 금방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국 그래도 내가 제일 남들 다 따라해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저는 이 포인트만 있으면은 아마 다 충분히 투자뿐만 아니라 팁스도 별 고민 없이 이렇게 다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망의 2015년이 곧 밝을 텐데 2015년은 단군 이래로 가장 투자받기 쉬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은 넘치고 미국, 일본 벤처캐피탈은 한국에 진출하고 난리가 났는데 맨날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좋은 스타트업은 참 안 늘어나네요. 빨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좋아지는 속도 대비 좋은 스타트업이 나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좋은 스타트업만 만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와서 제발 투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좋은 스타트업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휴인호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40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혈압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이런 어떤 결이 있는데 그거랑 안 맞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져도 전 세계에서 1등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면 아주 꼭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니크하게 풀어야 되고 누구나 아는 문제를 유니크하게 푼다는 얘기는 그걸 몇십 년 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가 내가 미래에 만들 회사를 전 디파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왜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팁스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시되 안 돼도 안 되면 내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VC한테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하시되 안 되면 또 다른 자생력이라든가 다른 피버팅이라든가 다른 우리 조직을 더 슬림하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4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인생이 어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또 팁스 프로그램들은 내년에 또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신 5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5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계속 앉아 계시고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한다고 하셔서요. 네, 그러면 다음 오늘 고벤처 포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영하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회를 본 우리 박희은 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팁스에서 투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투자 받으려면은 VC들한테 가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한국 VC도 아니고 미국 VC 알토스 벤처스에 지금 한국 담당 이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박희은 대표의 지금 알토스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상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투스 벤처스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님이신 한킴 파트너님께서 간헐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오고 계시다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좋은 분들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졌을 많은 분들, 많은 회사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회사들 저희가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투자하면서 그 다음 단계 좀 더 큰 성장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조금이라도 더 친분을 쌓으면서 좋은 회사를 먼저 투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류중희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아마 창업원분들한테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제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해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큰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소위 삼성,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은 이제 이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 경제가 아주 급전직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주 후퇴할 수도 있다고요. 잘못하면 제 생각에 한 3년 안에 또다시 IMF 같은 그런 비참한 사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유일한 돌파구가 소위 창조경제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경제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못 만들어내요.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들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을 못 이뤄냅니다. 그럼 누가 이뤄내느냐? 이제 창업기업, 작은 기업, 창업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내면은 그것을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사가지고 M&A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성장 동력으로 대기업들은 전 세계 유통망이 있고 마케팅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키워서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서로 간에 상생하는 소위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악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쨌든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팁스 제도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부가 1년에 R&D 예산을 18조를 쓰는데 그 18조 R&D 예산이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돈은 들어가는데 뭔가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정부가 바로 돈을 R&D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을 투자자들을 앞세워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면은 그 뒷단에다가 정부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팁스 제도를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작년에 해서 올해 2년째고 내년 3년째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예산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팁스 운용사도 지금 10군데 하고 이제 또 4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한 20군데 정도로 팁스 내년에는 운영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업 환경은 대단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창업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남들 따라가지고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트렌드 따라가서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야지만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남이 베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창업원 분들한테 오시면 이 아이템을 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행복해져요.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남 걸 베낀다든지 뭐 트렌드를 따라서 하면은 이건 별로 재미도 없고 성공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단순히 돈만 추구하지 마시고 돈 추구한다고 돈도 안 벌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창업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미진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 6분의 투자자들하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뒤풀이도 갈 거고 그럴 테니까 가셔가지고 좀 끈덕지게 붙잡고 서로 간에 인연을 좀 나누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한 번 만나서 결혼 안 되잖아요. 자주 서로 간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 아마 오늘 이 자리 아니면 또 만나 뵙기 쉽지 않으니까 아주 기회입니다. 이분들 좀 잡고 지금 보내주지 마시고 모시고 가서 저 뒤풀이 장소까지 끌고 가시라고 하셔가지고 좀 좋은 어떤 관계들 좀 맺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새해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올 1년 동안 사회를 봐주신 우리 변윤지 양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끝냅시다. 감사합니다.